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기구 구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업 회생 신청 후 벌써 2달을 넘기고 있습니다. 회생계획 제출 기한도 20일 남짓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이 사태를 불러일으킨 MBK는 사태 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고 기업 회생 절차를 악용해 폐점을 확대하는 등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사태 해결을 위한 교섭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엄중하고 시급함에 따라 당사자와 국회가 참여하는 대화기구 구성이 필요함을 오늘 기자회견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MBK는 책임있는 자세로 응답하길 바랍니다. 기자회견에는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님과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님,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님, 그리고 당사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른 순서도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진보당 상임대표 김재현입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4일 홈플러스가 입점 점포 17곳에 계약을 해지하겠다 발표했고 61개 점포에서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일부 임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그 결과 계약 해지를 발표하였습니다. 홈플러스는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6월 12일까지 협상을 이어간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홈플러스 매장이 자신의 일터인 노동자와 입점 업주들에게 임대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나 다름없는 소식입니다. 특히 홈플러스는 2015년 MBK 인수 이후 자기 소유 매장을 매각 후 재임대로 바꾼 매장이 많아서 이번 결정에 노동자와 입점 업주들이 더 크게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 3월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임대료 지급이 전면 중단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조와 입점 업주들은 임대 계약이 재갱신되지 않으면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를 수차례나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홈플러스 10만 노동자와 입점 업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우려가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MBK 김병조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당장 나서야 합니다. 숱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대화와 교섭에 나서지 않은 MBK.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판매대금 결제도 받지 못한 채 폐점의 공포에 빠진 입점 업주들까지 모두 대주주 MBK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입점 업주, MBK 그리고 국회가 대화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사태 해결의 중요한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장님의 단식이 벌써 19일째입니다. 노동자의 대표가 절박하게 교섭과 사회적 대화를 원하고 있는데 이제 국회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차례가 됐습니다. 노동자와 입점 업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진보당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도 큰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힘없는 자들의 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을지로위원장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홈플러스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홈마이너스가 된 지 76일째입니다. 76일 지났지만 MBK는 회생계획안을 단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6월 12일 법원에 기업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그 내용을 지금껏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입점업주, 국민 누구에게도 설명 없이 밀실에서 계획안을 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홈플러스와 MBK, 회생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면서 실상은 폐점, 해고, 책임의 피만 일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 MBK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17개 점포에 일방적인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겉으로는 임대료 협상 결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폐점을 염두에 둔 계획된 수순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홈플러스는 상업용 부동산 특성을 잘 알면서도 점포 건물을 보유한 부동산 개발자들에게 임대료 35%에서 50%를 깎아달라는 비현실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임대료를 그렇게 줄이면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투자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마치 명분 쌓듯 부동산 개발사에게 뺏쓰기를 한 것입니다. 예상대로 거절당하자 이번에는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가 거절해서 어쩔 수 없이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회생이 아니라 청산입니다. 이것은 경영이 아니라 학살입니다. 불과 며칠 전 5월 16일 서울 회생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던 안수용 지부장님 앞에 MBK 김광일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일은 책임 있는 대여가 아니었습니다.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헐레벌떡 도망쳤고 택시를 타고 주행랑을 쳤습니다. 자신이 만든 참사 앞에서조차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그 모습은 투기자본 MBK 그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홈플러스 사태는 10만의 노동자와 수천 명의 입점 전주 그리고 그 가족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유통산업의 기반 자체를 뒤흔드는 사회적 위기인 것입니다. MBK는 더 이상 숨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당장 노동자, 입점업주, 정치권이 함께하는 사자협의체에 참여하십시오. MBK가 투기와 이익만 쫓다가 벌인 이 명백한 구조적 폭력, 그 책임, 청문회든 법적 절차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홈플러스 노동자와 입점 점주에겐, 입점 업주에겐 생존권을. 조국혁신당 신장식입니다. MBK 마이클 병주킴 차도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칼로 사람을 찔러서 죽이고 있습니다. 남의 칼은 법원 그리고 최근에 계약을 해지한 임대인들입니다. 법원이 마이클 병주킴의 차도살인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칼에 찔려서 지금 노동자, 입점업주, 전단체 사기 피해자들 10만여 명이 지금 해고, 그리고 폐업, 그리고 돈을 자신이 투자했던 돈을 모두 떼이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차도살인의 당사자 마이클 병주킴, 그리고 차도살인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법원과 임대업자들은 자신이 휘두른 칼이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지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대선 국면이긴 하지만 여야 정치권 더 이상 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홈플러스 사태는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유통산업 생태계 전반의 문제이고 10만 명이 넘는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도적 개선이나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지금 현실화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위는 노동조합, 입점업주, 국회,
MBK의 사자 대화 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당사자들과의 협의와 중재 조정을 통해 진정한 회생 방안, 사도살인으로서의 회생 방안이 아니라 10만 명 국민을 살릴 수 있는 회생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김병주 회장과 MBK 홈플러스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적 행동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조국 혁신당은 공대위와 함께하는 연대단위로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국회에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관련자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홈플러스 입점연주협의회 의장 김병국입니다. 이번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회생 신청으로 저희 입점연주들은 본인들의 판매 대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매일매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1월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사실이 있고 3월 판매 대금에 대해서는 정시에 입금되지 않아 불안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자체 결제 단말기를 도입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 임대료는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 측에서는 자체 단말기를 사용 중인 업체들을 상대로 협박적인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용이 즉슨 재계약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재의 미입금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입금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전국의 홈플러스 17개 지점은 폐점의 수순을 밟고 있으면서 저희 입점 점주들에게는 이렇다 할 명확한 설명도 없으며 그에 대한 물음에 확정된 게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 재산을 적게는 몇 억에서 많게는 몇십억을 투자한 점주들인데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희 홈플러스 입점 점주협의회는 요구합니다. 첫째, 더 이상 적반하장식 판매대금 입금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계약상의 불이익이 없을 거라는 걸 명시적으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홈플러스의 잘못으로 인해 매출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보장 임대료 계약으로 인한 불이익을 전국의 많은 점주님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홈플러스는 책임 있는 자세로 법인 회생 종료 시점까지 최저보장 임대료를 중단하여 주십시오. 셋째, 저희 입점연주협의회는 법적 보호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 채널 및 소통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절실하고 간절합니다. 대화와 협의를 할 수 있는 대화기구 구성을 즉각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MBK와 그 책임자인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 인수 시 약속한 투자 금액과 사지 출연에 대한 명확한 규모와 일정을 명시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회에도 요청드립니다. 하루하루 고통과 불안 속에 살고 있는 10만 명이 넘는 홈플러스의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는 불쌍한 국민들의 고충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화기구 마련에 대한 구성과 MBK와 홈플러스에 관련된 청문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트노즈 온라인 배송지부 최대영 상무국장입니다. 홈플러스가 기습적인 기업 배상을 신청한 이후 특수고용직인 우리 배송노동자들은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가장 먼저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온라인 사업의 규모와 매출은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홈플러스가 기업 배송을 신청한 3월 홈플러스는 배송 차량 감차를 각 운송사에 일방적으로 통과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6월까지 약 100여 명 가까운 배송 노동자가 강제 해고를 당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매출이 상승하는데 노동자를 정리해고하는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MBK는 임대료 생떼 분위기로 17개의 점포 폐점을 일반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점포 폐점은 결국 배송 노동자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홈플러스에서 일하기 위해 수천만의 돈을 직접 들여 차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보상 없이 너무나 손쉽게 가장 먼저 거리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MBK가 특수고용직이라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MBK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중에 어린 배송노동자를 희생시키는 위와 같은 탐욕스러운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홈플러스를 믿고 수천만의 돈을 들여 자신의 운명을 건 배송노동자들에 대해 MBK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아니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약속한 1조 투자를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는 홈플러스의 사업 규모와 주요 성장 사업 부분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에 가장 먼저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인질로 삼는 매장 폐점 협박은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홈플러스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힘써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홈플러스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만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로 저의 단식은 19일째입니다. 몸은 극도로 지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들지만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정과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뒤 2달이 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MBK는 17개 점포의 임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10년 넘게 남은 임대 기간을 내년까지로 줄이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홈플러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 또한 MBK와 홈플러스에 대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 중에 있지만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절망적인 우리에게는 너무나 더딘 속도입니다.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기업의 위기가 아닙니다. MBK의 약탈적이고 사기적인 기업회생, 무리한 매각과 이익만 쫓는 비도덕적 경영이 초래한 사회적인 재앙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MBK와 경영진과의 대화를 요청했지만 이를 철저히 외면하면서 일방적인 법적 절차만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10만 노동자와 수천 입점업주 그리고 그 가족의 삶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MBK는 언제까지 책임을 회피할 것입니까? 투자금 회수와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 정당한 회생입니까? 지금 필요한 건 회피가 아니라 책임이고 일방적인 절차가 아니라 대화입니다. 이에 저는 MBK와 홈플러스에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진정한 홈플러스의 회생을 위해 노동자, 입점업주, MBK 정치권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테이블을 즉각 구성하고 성실히 대화에 나서십시오. 생존의 벼랑 끝에선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십시오. 이번 사태의 사회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협의의 장에 나와주십시오. 홈플러스 사태는 MBK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말고 지금 당장 협의의 첫걸음을 내딛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이것으로서 오늘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특별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